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두려움 치유라는 책이에요. 두려움 치유. 이 책은 리사 랭킨이라는 분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치유혁명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예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뉴욕타임즈 선정 베스트셀러예요. 베스트셀러인 치유혁명을 쓰신 작가분이시고요. 그리고 산부인과 의사이세요. 산부인과 의사이시고 또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되고요. 그런 내면에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책을 읽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또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쓰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참 두려움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도 두 종류가 있다고 해요. 가짜 두려움과 진짜 두려움. 가짜 두려움은 뭐고 진짜 두려움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두려움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주 있는데 그런 두려움들이 어떤 것이고 그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잘 알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또 다가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 내면에 있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치유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또 그런 두려움이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게끔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이 좀 두꺼워요. 보통 책보다 좀 두꺼워요. 두껍고 좀 큰데 내용들로 정말 빽히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다 두려움에 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언제나 두려움을 갖고 살아요.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면 우리가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없앨 수 있다는 거죠.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요. 사촌인 레베카랑 정말 고속도로를 여름에 머리를 휘날리면서 막 달리고 있었어요. 신나게. 막 달리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어떤 남자 두 명이서 등을 대고 차를 세워놓고 등을 대고 무언가 막 찾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 이상이 생겼나? 아니면 뭐 펑크가 났나? 아, 도와주려고 그 근처에 가서 차를 세워요. 세우고 나서 보니까 이 남자들이 등을 딱 돌렸는데 얼굴에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강도였어요. 총을 들고 있는 강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총으로 위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꼼짝없이 그 위협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차가 세워져 있는 상태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남자들이 다가와서 뭐 지갑을 내놓으라고 하고 금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다 내놓으라고 하죠. 그러한 과정에서 정말 죽음의 위협을 느끼잖아요. 그런 위험한 순간에 내 내면에서 아주 차분하게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숨을 쉬어. 너무 긴장하고 두려움에 떠니까 숨을 쉬라고 내 자신한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숨을 쉬어. 함부로 움직이지 마. 그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나 자신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지갑을 꺼내서 주고 하는 그런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시선을 알게 된 거예요. 느끼게 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러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서적을 읽고 또 사람들과 많은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자신이 느낀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떻게 됐냐 뭐 어떻게 총을 들고 있는데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그리고 레베카는 이제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카메라를 막 뺏어 가니까 이제 필름만 달라고 막 실갱이를 하는데 자꾸 그 위협만 하니까 꼼짝 말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런 위협만 하고 들어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하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아스팔트 밑에 바닥에 얼굴을 들이밀게 만들어요. 자신의 얼굴을 못 보게. 총으로 간자에다가 총을 대놓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닥에 엎드려서 있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총소리가 들려요. 순간 자신이 살아있는지, 자신이 맞은 건지, 아니면 레베카가 맞은 건지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한 공포감 속에서 있는데 다른 어떤 뒤에서 낯선 남자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도들은 이제 도망을 치고 그 하이킹을 하는 차림에 그런 남자 2명이서 그 상황을 지나가다 본 거예요. 그래서 총을 쏴서 이 남자들을, 강도들을 쫓아보내고, 그리고 이 2분을 살 수 있게끔 도와준 거죠.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자신이 분명히 안전한 곳에 있는데도 항상 외출할 때는 그런 가스총 그런 것들을 호신용으로 들고 다녀야지만 밖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한 상태에서도 항상 공포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1년 넘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요. 여기 뒤에 인생을 바꾸는 30권의 책을 추천해 주시는 책이 있어요. 이 작가님도 많은 책들을 읽고 그 안에서 정말 도움이 되는 책을 30권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중에 몇 권은 또 제가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던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같이 이 영상과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더 이해하기가 쉽고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책이 있냐면요. 마이클 싱어님의 상처받지 않는 영혼, 그리고 브레네 브라운. 여기서는 대담하게 맞서기라는 내용의 책인데요. 브레네 브라운 작가님이, 박사님이 쓰신 그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책을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달라이 라마님 책과 에크하르트 톨레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그 책도 영상이 있거든요. 영상을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틴나탄 스님의 책도 있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같이 보시면 그 책들이 다 대부분이 그런 내면에서 일어나는, 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담은 내용이라 그런 내면의 힘을 키우고 그리고 내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내용들로 다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한 두려움을, 정말 극한 공포를 느끼는 경험을 하셨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런 생활 속에서, 안전한 생활 속에서도 그런 공포감을 느끼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르냐면요. 심리학 쪽 책에서는 이렇게, 심리학 분야에서는 박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한 것들을 순수한 고통과 때 묻은 고통이라고 분류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순수한 고통은 뭐냐면 죽음, 사람의 죽음, 그 다음에 상심, 부상, 그런 진짜 인생에서 오는 고통 있죠. 직접 겪는 고통, 그러한 것들을 순수한 고통이라고 말하고요. 때 묻은 고통은 뭐냐면요. 우리가 내리는 판단과 머릿속에서 지어내는 이야기들, 그러한 것들이 때 묻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여기서 선생님은 그것을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 진짜 두려움은 뭐냐면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 그리고 내가 뭐 부상을 입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상심의 그런 고통들, 소중한 그런 사람을 잃었을 때 그런 고통들, 그러한 것들이 진짜 두려움이고요. 가짜 두려움은 뭐냐면 내가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미래에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러한
오만 가지 그런 잡다한 생각들이 있죠. 그러한 것들이 가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끼고 걱정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그 두려움이 상상 속에만 있는 것이라면 이때는 바로 그것이 건네려 하는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하는 때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내리는 결정을 쥐고 흔들어 버릴 수 있다. 두려움을 대하는 방식을 바꾸려면 지금의 진짜 위험을 가리키는 두려움과 내 삶의 약점을 보여주고 내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려고 하는 두려움 간의 차이를 분간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진짜 두려움과 가짜 두려움을 구분해야 할 줄 알아야 하고, 그런 가짜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엇을 치유해야 하는지, 그런 두려움이 왜 왔는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런 두려움이 왜 왔는지 원인을 알고 그것을 치유해야지만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 삶을 평온하게, 평화롭게, 그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내면의 그런 목소리, 그런 부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면의 등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내면의 등불은 용기의 원천으로 가짜 두려움이 일으키는 온갖 무서운 생각들, 용기를 깎아먹는 생각들을 우리를 중심으로부터 치유하는 메시지로 변형시키는 힘을 갖고 있다. 이 지혜로운 부분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바로 직관으로 나타나는데, 가짜 두려움이 부추기는 생각들과 달리 이 목소리는 우리가 언제나 믿고 따를 수 있다. 그러니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그 안내를 따르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용감해진다. 네. 우리가 그런 가짜 두려움이 말하는 온갖 잡다한 그러한 것들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치유하고 그런 메시지를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으로 그냥 가지고 있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변형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면의 등불, 그런 내면의 힘이라는 거죠. 우리가 왜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그런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려움이나 불안, 걱정, 이러한 것들이 결과적으로 우리 몸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들, 그러한 것들이 나 자신의 스트레스를 받게 하잖아요. 스트레스가 일어나게끔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스트레스들이 나를 병들게 하잖아요. 제일 안 좋은 것이 암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암의 주 원인이 뭐냐면 스트레스인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만큼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만큼 내 몸을 해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스트레스들이 암을 생기게 만들고, 그리고 또 내 몸을 병들게 하는데, 이런 두려움이나 걱정, 불안들, 이러한 것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기에 이제 많은 연구나 그런 실험 사례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두려움 때문에 병이 생기고 암이 발생하고 그러한 것들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연관이, 그런 실험들이 진행된 거는 없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암이 발생된 거, 그런 결과물들은, 연구들은 참 많이 넘쳐나요.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왜 어디서 오느냐, 나의 두려움,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두려움이나 그런 걱정들, 불안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암이 발생했을 때에도 그 암 자체가 위험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해서, 암이라는 병, 그런 내가 암이 걸렸다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죽을 병에 걸렸다 생각을 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암의 발생이 더 빨리 진행이 되고 나를 더 병들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초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하고 요즘에 과학의술이 너무너무 발전됐기 때문에 뭐 진행이 된 과정에서도 충분히 의술로 과학적 의술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 암에 걸렸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약 치료를 해도 그만큼의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만큼의 효과를 못 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원인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 두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제대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효과를 못 보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정말 충분히 잘 이겨내고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환자인데도 급격하게 안 좋아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만큼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나 걱정들, 불안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생겨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가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회복 가능한 그런 상태인데도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고 내 몸을 더 병들고 더 힘들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결과물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고 그런 두려움을 다스릴 줄 알고 그리고 또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근본적인 내 안에 치유해야 하는 그런 상처들,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치유해 준다면 훨씬 더 건강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몸은 어떤 위협을 감지하면 설령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 해도 온 신경계가 걷잡을 수 없이 반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많은 연구 결과들은 감정적으로 소모가 가장 큰 경험들이 맨 처음 교감 신경계를 자극하고 이것이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한다는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면 그러한 부교감 신경계가 이 상황을 넘겨받아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는 위험한 상황으로까지 치닫게 된다. 신경계의 두 극단이 모두 심장 부정맥과 돌연 심장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그런 극심한 두려움과 그런 상상만으로도 내 신경이 긴장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러한 것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하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도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밝고 감사하고 그런 부분에 집중해야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용이 너무 많아서요. 소개해드릴 부분이 참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그런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